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조금 안 된 새댁입니다. 시댁 문제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말한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머님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자기 자식들도 제가 돌보도록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인격자시라 상식을 벗어나면서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형님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희 신랑은 형, 누나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병이 있으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애교 많고 자상한 막내 아들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신랑은 저에게 조심스레 어머님과의 합가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시부모님 노쇠하시면 상황에 따라 제가 모시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님이 형님 댁 애들 2명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이 많이 바쁩니다. 두 분 다 야근이 잦고 철야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절반은 조카들이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저에게 조심스레 합가 얘기를 꺼내길래 저는 어머님과 합가는 가능하지만 조카들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과 조카들까지 맡게 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힘들고 귀찮아도 저녁상 꼬박 차려야 한다는 것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시조카들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틀린 것 하나 없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시어머님께 저희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누구와도 합가하지 않겠다고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시집살이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생활 방식이나 시어머니 말투 등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 정도는 친정엄마와 관계에서도 존재하는 트러블 정도이니 어디 가서 제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혼날 정도로 편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홀로 생활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님처럼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이 모실 줄 알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맞벌이이고 퇴근이 늦고 해서 형님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기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합가해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이 2개이고 계약이 내년에 끝나면 이사를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어머님과 애들을 맡아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계약이 여름에 끝나니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머님을 모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도 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빈 방이 하나가 있으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양육 문제에 대한 고심 끝에 나중에 아기를 한 명만 낳기로 결혼 전부터 합의를 봤거든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맞벌이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몸도 건강하지 못한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맡길 수 없을 것 같고 친정엄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랑과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맞벌이하며 베이비시터를 두던가 해야 하는데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는 싫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신랑은 아주버님께 어머님은 모시고 싶으나 조카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딱 1년만이라고 하니 신랑도 저도 딱 잘라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또 나서주셨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중에 건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누구네와 살지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시조카들까지 봐달라고 하는 것은 쟤네들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아주버님을 혼내셨어요. 내심 제가 바라던 것이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는 아이 곧 가질 계획이면 어차피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럼 일찍 그만둬도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엄마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해. 너네도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 당연해. 1년만 어떻게 앞당겨주면 너네도 형네도 둘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보장돼요. 나중에 복직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면 자진 퇴사가 돼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저희는 평생 외벌이로 살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 그렇더라도 딸의 입장에서 엄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은 알지만 부탁하는 것이다. 올케가 거절하는 것도 당연하다. 괜한 소리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신우 형님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저도 막 화를 내면서 거절했을 텐데 신우는 상식적이고 동생이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말에 거절을 하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나에게 얘기했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아주버님도 동서형님도 신우와 마찬가지로 다들 개념이 있으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신우와 그런 통화를 한 후 며칠 뒤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저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지금 그만두어도 되지 않냐며 짜증을 내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1년만 부탁하자는 것인데 형제간에 그 정도 부탁을 못 들어주냐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던 돈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요즘 장남 차남 같은 것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군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형님이 저에게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아이들 맡기는 돈 줄 테니 아이들과 어머니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욕 나올 뻔했네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말을 거칠게 하면 이상한 죄를 뒤집어 쓸 것 같아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쌍욕을 퍼붓도록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것인가요? 본인이 낳은 자식을 왜 저한테 떠맡기려고 해요? 우리는 아이 육아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아이도 하나만 낳을 계획이에요. 어머님은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들은 못 맡겠어요. 그리고 형님 계산법이 참 비상식적이네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다가 퇴직을 하면 권고사직이 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퇴직을 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받고 경력단절이 돼요. 그럼 형님,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더러 퇴직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만큼의 돈 이상을 주셔야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도 안 되는 금액을 저에게 주고 아이 둘을 맡기겠다고요? 형님은 저에게 아이들 1년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저는 앞으로의 경력이 흔들리는 일이 돼요. 형님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형님은 이기적이다 못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제가 모실 테니 아이들은 입주 베이비시터를 두시던지 하세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형님네 아이들 돌봐주게 하고 싶으면 평생 제가 벌 돈 이상을 책임지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내가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고 그날 신랑에게 형님과 통화 내용 전부 얘기했습니다. 신랑도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냐며 화를 냈어요. 제가 형제간에 너무한 것인가요? 저는 아주버님네가 건강 안 좋으신 어머님께 애들 맡기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 커리어가 끊기고 말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아이들 맡아달라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형님이 정말 몰상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싸우게 되더라도 이런 제 생각을 다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형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동서 형님이 뭐 찔러봤다가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인가 보네요. 참 이렇게 나를 찔러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갖고 나한테 찔러 봤다가 내가 거절을 했어. 듣기도 짜증이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나한테 하지? 이런 제안을 나한테 할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짜증이 확 나 갖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바로 휙 돌아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당해도 기분이 나쁜 판국에 찔러봤다가 아니면 말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찔러봤는데 네가 안 해? 그럼 그렇게 해. 그래도 그리고 강요까지 하는 이게 문제죠. 이게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 뭐 며느리의 도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둘째 며느리이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꺼리낌은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건데 큰형님은 시어머니 도움을 여태까지 받았잖아. 맞벌이 하면서 아주버님이랑 동서 형님이랑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고 살림해주고 뭐 이런 거를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뭐 이사가 어쩌고 뭐 하면서 1년만 시어머니를 좀 모시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가 봐주고 있었으니까 애들까지도 봐줘라. 뭐 휴직을 하든 회사를 그만두든 뭐 상관없이 이게 할 수가 있는 제안이라고 하는 걸까 싶어요. 아니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면은 상관이 없어. 이거면 그냥 조금 내가 기분 나쁘고 말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찔러보고 아니야? 왜 아니야? 그냥 끝까지 해. 나는 그게 좋아. 너는 불편하겠지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동서형님이란 사람이 용기가 가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심장이 안 좋대잖아요. 그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언제 심근경색, 심정지 이런 게 올지 모르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가족들 중에 누가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면 좋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딱 들이닥쳤을 때 빨리 119에 전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혼자서 이렇게 탁 쓰러진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젊디 젊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답답하게 보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처음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쓰니님이 얘기를 했대잖아요. 시어머니랑 함사는 거는 뭐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조카들까지 내가 봐줘야 되는 거는 그거는 나는 싫다. 걔네들 방학이라도 해봐. 뭐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차려야 돼. 뭐 작은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뭐 과자라도 줘야 되고 뭐 간식거리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걔네들이 또 어린애들이 얼마나 어질러 놓겠어. 물론 어머님이 하시겠죠. 근데 또 어머님이 하실 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또 안 불편하겠냐고. 또 자기가 또 나서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런 심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못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도 그래 그거는 그렇다. 우리 마누라 말이 맞아. 라고 한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 뜻을 전달을 했대요.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딱 상황을 이걸 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상황 정리를 해주신 거죠. 누구랑도 난 합가 안 한다. 그냥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뭐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런 상황에서 혼자 놔두기가 불안한 거야. 뭐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난 아직 쌩쌩해. 뭐 내가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뭐 이런 게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신우도 또 전화를 해서 쓰니님한테 좀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우한테 이 쓰니님이 우리 회사가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기는 하는데 애를 낳으면 내가 그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나중에 복직할 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뭐 퇴사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권고사직 처리가 되니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뭐
실업급여나 뭐 이런 거 퇴직금은 받겠지. 근데 실업급여나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형님.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신우 되시는 분은 그 말을 오케이를 하신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나 보다. 근데 딸로서 엄마 걱정하는 마음은 올케가 좀 이해 좀 해줘라. 미안하다. 괜한 소리 했다. 이게 맞지. 안 그래요? 괜한 소리를 했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동서형님이라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회사는 어떻게 다니나 몰라. 아, 난 그게 열받더라고.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가족끼리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이 될 사람이 넌 퇴사하고 나는 회사 계속 다닐 테니까 넌 퇴사하고 어머니 맡아주고 그리고 1년만 뭐 퇴사를 하든 말든 알아서 네가 하고 우리 애들까지 봐줘. 이래놓고 너무한다? 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일종의 좀 미쳐 싶어요. 네, 그 내용 읽을 때 좀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강요를 한다는 거? 어떻게 그걸 강요를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때? 그 내용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화랑 타협을 통해서 뭐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상식이 통하는 사람끼리일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는 해줘. 너는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대화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이 안 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해줘. 왜? 난 소중하니까. 그렇게 소중하면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인간 신분으로 안 살고 신의 신분으로 살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라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산신령으로 살라고 산신령으로. 근데 이 동서형님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대화가 통해야지 뭐 타협점을 찾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뭐 시어머니나 조카들을 돌볼 수 있는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동서형님 같은 경우는 이미 꽂혔어. 내가 얘 되게 웃긴 애야.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동서형님이라는 사람이 큰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와서 도움 줬어. 애들 육아 뭐 가사일 하는 거 맞벌이 하도록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맞벌이 하도록 시어머니가 와서 도움을 줬어. 근데 얘는 그거를 지가 시어머니를 모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 사람이. 그리고 생색을 내. 개떡같이 그러니까 그냥 모시고 사는 것도 가끔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막 뭐 치매 걸린 노모를 두들겨 패고 막 이딴 식으로 모셔놓고 그게 모셨다 그래. 그래놓고 모셔봐라. 현실은 다르다. 이런 소리에 니네들이 안 모셔봐서 모르는 거지. 진짜 그렇다. 그렇게 된다. 그게 말일까요? 주댕이를 찢어버려야지. 진짜. 부모한테 손이 나간다고? 그것도 치매 걸려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동서형님이라는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시어머니 모셨으니까 네가 모셔. 뭘 모시긴 지가 뭘 모셔. 도움받은 거지. 뭐 시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어버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건 이러이러하고 너는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쌩까버리든가 외면해버리든가 성질을 버럭 내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든다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캐릭터가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가족이란 게 따로 살더라도요. 다 각자 형제가 출가를 해서 따로따로 살더라도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서로 부탁하기가 편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지 않을까요? 서로 간에. 어렸을 때는 당연히 같이 살 때는 의존적인 관계죠. 형한테 의지하고, 뭐, 누나한테 의지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형한테 물어보고, 근데 형이 날라리고 졸라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그 형이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몰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뭐 그래도 그런 형이어도 있으면 좋잖아요. 또 형이라는 새끼들은 또 동생을 또 이렇게 때리니 또 지세다고. 그래놓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동네 형한테 맞고 오면 또 입에 개거품 물고 막 눈 돌아가. 그 뭐야? 내 동생을 내가 때릴 순 있어도 남이 때릴 순 없다. 내 동생 때리는 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니까 뭐 이런 그런 의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따로 살더라도 의존은 하는 거예요. 그쵸? 형제니까. 형제 중에 뭐 누가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러면은 형제들끼리 십시일반 돈 좀 모아서 뭐 도와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남들 중에서도 뭐 친한 사람들은 형제보다 더 큰 돈을 쾌척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말이죠. 형제라는 거는 상호 의존적인 그렇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함께 이제 따로 살더라도 결혼해서 함께 결혼하고도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나는 안 하고 나는 받을 것만 받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그 김장 문제도 그랬잖아요. 고생은 형님들이 하세요. 저는 김치만 가져갈 테니까요. 나는 애기가 어리니까요. 막 이러던 그 아랫동서. 그 시어머니가 김장김치 안 주고 잘 가 뭐 이랬다는 거죠. 아주 사이다였는데 가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명언들이.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근데 가족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보물일 수도 있고요. 뭐가 껐떡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어. 왜? 가족이라서 그래. 그것도. 가족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남남 사이에 어떤 남이 그냥 내 지인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은 뭐 나를 서운하게 지 이득을 위해서 그랬나 보다. 지가 뭐가 욕심이 나서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치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내 형제가 그랬어? 내 엄마가 그랬어?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가 있어? 조그만 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더 서운한 거고. 그래서 가족은 그렇게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아주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껐떡 잘못하면 내가 조금 말실수라던가 뭔가를 내가 조금 잘못해갖고 내가 서운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내가 믿고 있던 내 형제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봐. 그 서운함은 두 배가 되잖아요. 가족이 꼭 부모 형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테니까 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그 자식 새끼들이 또 그래. 내가 늘 이렇게 뭘 주잖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귀여우니까. 그럼 자꾸 바다만 버릇하던 그런 자식들은 또 주다가 안 주는 것만 가지고도 또 서운해한다? 미친놈들 많어 세상에. 아니 지가 사회생활을 했어봐 해봐. 누가 공짜로 이렇게 엄마가 주듯이 아버지가 주듯이 나한테 무한정으로 베푸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자기는 지 자식한테 그렇게 무한정으로 베풀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것처럼? 그러지도 않으면서 엄마 아버지가 한테 늘 받던 자식은 또 안 주는 것만으로도 서운해. 그러니까 세상은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반전에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 뭐 그런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얼토당토하는 거에서 서운해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서영님도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냥 무대 보고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대로 안 이루어지면 짜증을 부리고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자기의 의지가 신의 의지야?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이사를 가는데 지금은 방이 뭐 집이 좁고 그래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되면은 내가 어머니를 모실 건데 그때까지만 동생아 네가 좀 모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본 건데 신우라는 분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겠죠. 어머니를 모실 상황이 안 되니까 뭐
둘째 올케한테 부탁을 한 거겠. 아주버님이 1년만. 근데 이것도 이 쓰니님 촉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머니 모시는 거 내가 형님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월급을 줄 게 아니라 평생 나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월급이 오르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연금 받는 것까지 형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선 또 짜증나니까 승질을 버럭 내고 끊었대는데 그런 형님이야. 그러면은 1년만 어머니를 1년만 부탁할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1년 뒤에 그냥 계속 모시고 살지 뭐 니네가. 그러면 내가 편한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예 받아주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을. 평소에 신우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형님이었더라면 아마도 쓰니님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서형님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평소 행동이 좀 의심나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좀 있다? 그럴 때 특히 뭐 같이 사는 경우면 뭐 매일매일 얼굴 보니까 그게 금방 풀어질 수도 있고 더 뭐 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 근데 따로 이제 다 출가를 해서 형제가 그쪽도 결혼을 하고 나도 결혼을 해갖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뭐 어머니 모시는 문제라던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서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은 그게 풀어질 가망성이 크잖아요. 근데 단 전제가 붙죠. 서로. 근데 여기선 서로가 아니에요. 맏며느리라는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여기서 보면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도움받을 거 다 도움받고 그래놓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이 1년이지 그냥 나랑 난 이제 떠넘기고 내 새끼도 떠넘기고 막 그러고 자기는 온천지 그냥 편안하게 막 살아. 자기 마음 편하게 자기 멋대로. 그러다가 뭐 애들 다 커서 내 새끼들 다 지 앞가림 다 할 줄 아는 애들 되면 뭐 고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되죠. 그러면 이제 딱 입시 서버리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근데 대화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딱 끊어버려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끊어버려야죠. 그럼 이 쓰니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머니 건강 걱정이 돼.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모셔. 그리고 그 조카들은 내가 딱 거절을 했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님이 모셔갈까? 어머니를 다시? 아주버님이? 재산 관계가 재산 그 물려받은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냥 내가 모시고 있다가 저쪽이 맞으니까 뭐 좀 더 받았을 가망성이 크지. 그럼 그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온 이 동서형님은 라고 어떻게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누구나 알죠. 근데 이런 말썽꾸러기 같은 이런 미꾸라지 같은 동서형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끼면은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신우도 알 거예요, 아마. 사람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큰올케가 문제라는 거를 알 거예요. 지만 알고. 이런 애다라는 거. 근데 뭐, 내 어머니를, 그 큰아주버님 입장에서, 아주버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내 어머니를 모시는 데 있어서 내가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와이프도 있고 내 와이프의 도움을 뭐 나도 같이 어머니 모시는 데 있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한다고 쳐도 집안일도 하고 어머니 모시는 뭐 그런 뒤치탁거리도 하고 한다고 쳐도 내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 와이프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 뭐 옛날처럼 당연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셔야지 막 이러면서 가부장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와이프 내보내서 일 시키는 주제에 말이야. 막말로. 내가 능력이 돼봐. 우리 와이프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너 운동이나 다녀. 그리고 어머니 조금만 케어해드리고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은 뭐 큰 소리 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벌이를 한대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아주버님 입장에서도 그게 참 곤혹스러운 걸 거예요. 이 사람이 상식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이해가 가.
물론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사는 걸 보면은 여자 입김이 여자의 생각대로가 이렇게 가정이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버님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뭐 명언을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거에 맞는 명언이나 뭐 그런 게 없을까? 그거를 찾다가 제가 진짜 적합한 그 명언을 하나를 찾았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족은 우리의 천국이자 지옥이다.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버틀러 램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가족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천국이자 지옥이다. 그러니까 잘 서로서로 협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천국이야. 가족은 나를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줄 때가 있어. 근데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가족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더 서운한 거.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나면은 더 크게 싸움이 난다는 거. 남들은 에이 저렇게 살다 죽겠지 뭐 저 새끼 뭐 그냥 그리고 말 수도 있어. 근데 가족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보게 되거든. 따로따로 결혼해서 살더라도 뭐 친척 뭐 결혼식이라도 뭐 집안어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라도 제사 때라도 명절 때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명언인 것 같아요. 가족은 천국이자 지옥이다 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뭔 때문에 열이 받았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래?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딴 행동을 내 앞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확 열이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흥분하지 말고 과열되지 않게 대화가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은 거죠. 그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 근데 상대방은 이미 확고의 뜻이 딱 굳어져 있어. 동서, 네가 어머니 모시고 내 새끼들도 다 봐. 회사 퇴사하고. 그건 네 사정이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과열되지 않게 대화를 할까요? 그럴 땐 내 성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아랫사람이어도. 윗사람이라고 누르고.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한 후에도 뭐 윗형제는 아래 형제를 우습게 하는 뭐 그런 내가 어른이다 이거지. 근데 그게 또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살잖아? 그러면 그거 못 이긴다. 그 내가 억눌린 거 그거 극복이 안 돼. 그럴 때는 진짜 한번 확 깨고 나가야 되는 깨고 나가야지만 하는데 그 깨고 나가는 게 큰 소리 내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뭐 나중에 화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화해 안 될 게 없나? 그럼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뭐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살 거야? 그러면 또 나는 당하는 입장이야. 부모들이 꼭 그런 거 있죠. 당하는 입장인 애를 더 억누르려고 그러는 거. 넌 늘 당하던 애잖아.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소리 안 났으면 하는 거. 큰 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떠는 장남 새끼를 때려잡으면 되는 건데 미친 짓 하는 그 새끼를 때려잡고 너 이 미친놈아 동생들한테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휘어잡으면 되는데 부모들 심리는 또 안 그런가 봐요. 가만히 있던 늘 당하고 있던 애한테 너가 그냥 계속 당해 라고 말하는 게 또 부모들의 생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정들은 그런 가정 없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많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래. 역으로 생각해서 장남이 순하고 착해. 동생들한테 늘 물어뜯겨. 뺏기고. 그러면 장남이 나 이제 엄마 내가 장남으로서 동생 새끼들의 하는 행동을 내가 이제 못 참아주겠어요. 그럼 넌 동생들한테 어떻게 그러니? 장남은 다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늘 당하고 살던 장남한테 계속 그냥 그러고 살으라 그래. 그거 뭐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큰 소리를 쳐야 돼 그럴 때는. 나도 성질 있다는 거 보여주잖아? 그럼 부모님도 쟤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더 큰 소리가 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바람에 뭐 동생들한테 또 다른 형제들한테 싸가지 없는 형제들한테 쟤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억누르기 시작해요. 그 심리에다가 머릿속에다가 박아줘야 돼. 어떻게 뭐라고 어떤 걸 나도 승질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형제들이랑 뭐 너무 서운한 나머지 형제들이랑 부모님이랑 뭐 대면 거의 안 보고 지내다시피 또는 그냥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보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요. 아이고,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근데 이렇게 다시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형제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한동안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서운해한다는 걸 알겠지.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시 계속 반전이네. 다시 혹시 왕래를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또 옛날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때는요. 내가 정말 누구랑 큰 소리 내는 거 나 정말 못해. 얼굴 빨개져서. 나 말 더듬고 눈물만 날 것 같아. 그래도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 새끼도 있잖아. 내 남편도 있고. 나만 무시당하면 좋은데 내가 무시당하잖아? 그러면 내 배우자랑 내 새끼들도 같이 무시당해. 같이 차별받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눈 딱 감고 한번 성질을 보여주자고요. 내가 막 집집마다 내가 지금 싸움 붙이는 것 같네.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스니님이 마지막까지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내 이해득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근데 막무가내로 내 이익을 침범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애들을 돌봐주고 할 때 나한테 어떤 마이너스가 작용을 하는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경력적으로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나랑. 그럴 때는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해. 나는 무조건 거절이야. 네 말을 요만큼은 받아주려고 했는데 요만큼도 다 거절이야.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근데 스니님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 보면은 형님이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년아? 진짜 이렇게 욕 나와. 그럴 상황이야. 근데 스니님은 또 그렇지도 않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하면서 짜증을 내? 그런데 다른 사람도 걸려 있고 시어머니도 걸려 있고 시어머니 나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조금 나한테 스트레스도 좀 주기는 한 사람이지만 뭐 고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야. 뭐 그런 대로 소소한 시어머니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참 상식적인 분인 거죠. 근데 이 동서영님은 그렇지가 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제안은 딱딱하게 거절을 확 해버리는 거. 그래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제안, 그런 강요, 그런 거 다음부터 못하죠.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